오늘도 하루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효, 또 사랑 이러한 글자가 없었던들 지금쯤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댁에 이 효와 사랑이 있는지요? 요즘 세상 말을 들으면은 건강하신 부모님조차 모시기를 꺼려 한다는 것이 요즘의 얘기라면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박한 세상에도 시부모님은 물론 시대걸은 다섯, 그 다섯 어른도 전부 불구의 몸이신 그런 어른들을 모신 며느님이 계시다면 분명코 이분은 우리가 효부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효부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오신 효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나오신 정광주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나오신 분들의 박수가 끝이지 않는 거 보니까 정 여사님을 참 진짜 참되신 효부신 것을 처음부터 알겠는데요. 지금 사시는 것은 어디신가요? 대전인데요. 대전에서 사시고. 예. 식구는 어떻게 되십니까? 누구 가족이 사시고 계십니까? 지금 남편하고 네. 딸 둘하고 아들하고 5식구. 5식구. 예. 그럼 시댁의 이 친부모님이나 또 가족 외에 다른 어른들은 모신 일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다른 어른들을 5분 모시는데. 5분? 예. 5분들은 어느 분들이신가요? 큰 작은 아버님 내외분하고 작은 아버님 내외분하고 시고모님하고. 큰 작은 아버님 내외분. 예. 또 작은 아버님 내외분. 둘째 작은 그러니까 아버님. 숙부신가요? 네. 그 어른들을 모시셨군요. 예. 그 어른들은 왜 모셔야 됐었습니까? 저희 시아버님이 사형제세요. 네. 그런데 아드님이 남편 한 분이셨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다 모셔야. 그분이 전부 몇 분인가요? 모시신 분이? 부모님 외에 5분. 5분. 예. 그 어른들을 어떻게 그렇게 모실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모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모셨죠. 언제부터 그렇게 그 어른들을 모셨습니까? 시가에 와서 한동안 함께 모셨고요. 네. 또 이제 저희는 대전으로 나와서 직장과 아이들 학교 때문에 나와 있는 동안은 이제 분리해서 그 매주 다니면서 이제 어른들을 돌봐드렸죠. 아하. 그럼 최근까지 모시신 분은 어떤 분이시죠? 최근까지는 이제 시고모님을 모셨죠. 시고모님. 예.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같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한 2개월 전에 큰 손주가 서울에 있는데 몸이 불편하다고 지금 다니러 오셨어요. 다니러 가셨군요. 예. 서울에. 예. 다시 오시겠죠? 예, 다녀오시겠다고. 그 시고모님은 언제부터 모셨습니까? 시고모님은 한 10년 됩니다. 10년. 예. 그 어른도 외로우신가요? 일찍 혼자 되셔가지고요. 네. 외로우시죠. 일찍 오셔서. 네. 아드님들도 또 일찍 여우시고, 이제 손주들이 어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모셨습니다. 그 어른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87 되십니다. 87. 예.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천식으로 겨울에는 몹시 고생하시죠. 천식이면 이렇게 가쁜 증세. 숨이 가쁘시군요. 예. 그 옆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그 잡수시는 거라든지 음식은 어떻게 해드리셨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 곰국 같은 걸 좋아하시죠. 곰국. 예. 고기. 예. 근데 그렇게 고기 꼭 늘 끓여드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됐습니까? 틈틈이 해드리죠. 틈틈이. 예. 예. 그럼 그 어른은 80이 넘으시면 고령이신데 지금 소일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웃들은들 오셔서 노시고 네. 또 가까운 이웃에 또 놀러도 가시고 네. 예. 이웃에 지내시죠. 예. 그 외출은 자주 하시는 분이신가요? 못 하시죠. 아하,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 지금은 서울에 손주분 보시러 가셨고 예, 언제 오십니까? 글쎄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곧 오시겠다고. 곧 오시겠다. 예. 그럼 또 같이 모시셔야 되겠군요. 지금 저 사진은 어느 분이신가요? 저 작은 어머님하고 시고모님하고요. 어느 분이 시고모님이세요? 저 주인 옆에 앉으신 분이 고모님. 이쪽이 남편이시고 예. 주인이 아니라 남편이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엔 저희 둘째 작은 어머님. 둘째 작은 어머님. 예.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귀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숙부님들 숙부 부모님 모셨다고 그러셨죠? 예. 그 작은 삼촌, 그 작은 아버지, 예. 시작은 아버지, 그렇죠? 예. 또 그 아래 동생 되시는 또 숙부님 모셨고. 예. 그럼 처음의 경우 예. 너무 그 작은 아버님이 많으셔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처음의 경우는 어느 분을 모시셨습니까? 이제 큰 작은 아버님 내외분을 제일 먼저 모셨죠. 그분들은 사정이 어떠셨습니까? 큰 작은 아버님은 말씀을 못 하셨고요. 네. 또 큰 작은 어머님께서는 얼굴에 그 3살 먹어서 그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아주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화상을 입으시고 앞을 못 보셨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셨죠. 그분 모시신 거는 몇 년 동안이나 모시게 됐습니까? 10년, 저희가 대전 나와서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모셨죠. 대전으로 와서 또 이제 모시고 나와가지고. 네. 그런 그 모시시던 동안의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저 사진은 언제 찍으신 사진이고 누구신가요? 그 큰 작은 어머님 앞을 못 보시는 작은 어머님이신데요. 큰 작은 어머님. 예. 저분이 3살 때 화상 입으신 예, 그분인가요? 예, 네. 예. 그 이제 피부암으로 그 얼굴 화상 때문에 피부암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귀 전체가 다 없어지셨어요. 귀. 예. 네. 그래서 이제 뒤 이 골까지 눈까지 이제 튀어나올 정도의 이제 그런 위기에 가셨을 때가 한 5, 6년 가까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것을 정 여사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군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처음에 그 녹두알처럼 시작할 때 병원에 모시고 갔었어요. 성모병원의 최 목사님한테 모시고 갔더니 네. 가망이 없으니까 집에서 잡숫고 싶다고 하시는 거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네. 그래서 수소문해서 이제 좋다는 병원을 여러 군데 찾아다녔지만 다 안 되겠다고 그러셔서 이제 제가 직접 치료해드리면서 병명은 피부암. 피부암. 네. 예. 지금 어떻게 작고하셨나요? 예, 몇 년 전에 몇 년 작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큰 작은 아버지는 다 두 분이 다 세상 떠나셨고. 예, 다 세상 떠나셨어요. 이제 큰 작은 아버님은 이제 작은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작은 어머님이 한 몇 개월 뒤에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그분은 말을 못 하시고. 말을 못 하시고 이제 늘 잃어버리시니까요. 아하. 그 이름표를 달아드리고 그저 기저귀 채워드려가면서도 늘 잃어버려서 그 찾으러 다니고 작은 어머니 치료해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제대로 잘 봉양을 못 해드렸죠. 그렇게 하시기를 몇 년? 그렇게 하기를 한 7, 8년 걸렸죠. 7, 8년. 예, 두네 분만요. 한쪽으로는 또 서방님 모셔야 되죠. 예. 또 자녀분 키우셔야 되죠. 예. 시어머니가 계셨죠. 그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그때 시어머니. 돌아가셨고. 예. 그럼 시어머님은 먼저 돌아가셨나요? 예,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시아버님은 결혼하시기 전에 세상 뜨시고 떠나시고. 저는 생면을 못했죠. 상면을 못 하셨고. 예. 저 사진은 어느 장면입니까? 그 이제 둘째 작은 어머님 네. 그 최근에 늘 모시던 작은 어머님이시죠. 그분 두 분을 또 모시셨죠. 예. 근데 그분은 어떻게 모시셨습니까? 그분도 이제 자손이 없으시니까 이제 자꾸 몸은 쇠약해지시고 네. 또 이제 본인 작은 아버님 네 분들이 이제 양자를 원하셔서 이제 가셨는데 조카한테 오셔서 사시겠다고 한강이 또 반대를 하셔서 제가 모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역시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나님께서 다 그런 직분을 주셨군요. 그러면 아까 그 업고 가시는데 예. 왜 업으셨습니까? 업어달라고 떼쓰실 때가 있으십니다. 연세가 많으신데요. 86에 세상 뜨셨습니다. 그 업어달라고 그러시면 얼마나 업어드리십니까? 업고 방에서만 업어드리면 되겠는데 네. 그야 이제 밖에 나가시자 그러죠. 네. 그러면 저 혼자 있을 적에는 업어드릴 수가 없죠. 몸을 못 가누시니까 누가 등에다 업혀서 붙잡아줘야 제가 업어드리니까요. 네. 이제 업어달라고 보채시면 업어드려야죠. 참 그 훌륭한 며느리시군요. 그럼 이렇게 어려운 분들 병 간호하실 때는 참 한두 가지의 아닌 애로가 계셨겠는데요. 예. 그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겪으셨는지 한두 가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려운 과정을 겪은 과정을 크게 분야별로 나누려면 세 가지가 되겠어요. 네. 이제 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작은 아버님, 네. 큰 작은 아버님 네. 말씀 못 하셔서 늘 이제 찾아다니는 그 어려움. 네. 그 뭐 이제 광고를 다 하면서까지도 어느 때는 뭐 한 이틀 동안이라도 못 찾고 어느 때는 일주일도 못 찾고 그러니까 누가 찾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혼자 뛰어야 하는 그런 때에 그 어려움이 있었죠. 아, 그러면 지영에서 혼자 뛰셨군요. 그렇죠. 아이고,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출소, 경찰서 네. 또 이제 뭐 터미널 같은 데로 이제 학교 간 녀석들까지 다 불러드려야 되죠.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은 도저히 안 되면 어느 때는 유성소, 어느 때는 저 산내 같은 이런 산거울에서 이제 전화번호로 이름표를 달아드리니까요. 아, 그렇게 이제 한밤중이고 언제고 그죠. 그렇게 찾아오시는 게 이제 어려웠고요. 또 이제 피부 안 무르고 고생하시는 큰 작은 어머님, 암 없으시는 작은 어머님 그 치료를 하려면은 이 상처에서 샘솟듯이 한 2-3시간 정도 이 피가 솟구칠 때가 아주 수도 없이 있어요. 아하.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당황해가지고 저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도 넣어보고 약국에도 쫓아가 보는데 자연적인 지혈 방법은 있어도 치료적인 지혈 방법은 없대요. 아하. 그러면 이제 두루마리 같은 솜 가지고서 약솜을 하나 뜯어서 그걸 다 2-3시간 혼자 앉아서 지켜서 그거를 다 감당해서 그 피를 받아내자면 그동안에 이제 또 대변을 싸시죠. 이제 그런 때는 참 어렵죠.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업어드린 작은 어머님은 노망이 아주 심하셨어요. 노망. 예, 네. 4-5년 동안.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제가 저 지난해에 성대의 종양이라는 그런 엄청난 병이 들었었죠. 네. 그때 이제 말을 제가 못했어요. 아, 정 여사님이 병이 들었어요? 예, 이제 아하. 제가 말을 못해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화로 인해서 온 종양이다. 네. 성대의 종양이 양쪽에 둘이나 있다. 이제 그런 진단을 내리시던군요.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작은 어머님을 젊은 사람이 살해하니까 이제 이 다 사신 분은 양로원으로 모셔가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도저히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할 길이 안 닿고 이제 남편을 들어오려고 의사 선생님 그래서 이제 남편이 또 가시고 그런데 이제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도 도저히 제가 살기 위해서 작은 어머님을 양로원으로 모셔드릴 수는 없었고 그 이제 집안 시숙어른들 형님들 이제 양로원에서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모셔가겠다고. 네. 저는 내 생명 다는 날까지 내가 먼저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순간까지라도 내가 작은 어머님을 모셔야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 시숙부께서 기저귀 채워달라고 그러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참 작은 아버님이 안 오시려고 그러시죠. 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바지에다가 다 싸가지고 이제 돌아다니시다 오시면은 뭐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하죠. 네. 그 이제 말씀은 못하셔도 인정이 참 많으셔요. 네. 그래 이제 이렇게 조카 며느리가 힘이 들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참 당신이 하신다고 그러시면 그게 제대로 안 되죠. 그래 이제 목욕탕에 가서 닦아드리려고 그러면은 뭐 목욕탕 문을 잠그고서 나오셔야죠. 그래 이제 말씀 못 알아들으시니까 말을 기다렸다가 못 하시면 이제 문을 열어주셔요. 네. 그러면 그때는 눈 딱 감고 아들 녀석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준비를 해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어른으로 생각하면 참 어려웠어요. 그렇군요. 예. 참 그러시군요. 말씀을 이어가기 어릴 정도로 참 마음속에 그 감회가 깊으셨는데 듣는 우리들이나 참 아마 댁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 여사님의 그 참 어려웠던 고비 자꾸 여쭤보는 게 오히려 신뢰가 될 듯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쭉 해오시면서 어른들 모시기에 음식도 많이 참 편식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그러시죠. 음식 대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식 대접은 본인들이 원하시는 걸 요구하세요. 네. 이제 또
어느 때는 여러 건이 들이면 싫다고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저 간을 해달라고 하시면 간을 해드리고 네. 족곰탕을 원하시면 또 족곰탕을 해드리고 또 꼬리곰탕을 원하시면 또 이제 그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 이제 피부암으로 돌아가신 작은 어머님은 병원에서 기름기를 들이지 말라고 그러셔요. 네. 그래서 한동안 안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그러셔요. 조카 며느리 나 고깃국이나 실컷 먹고 죽었으면 언이 없겠다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아주 꼭 그걸 명심해서 돌아가실 임종 때까지 하여튼 마후병에다가 곰국을 해서 수저로 떠넣어드렸어요. 그분이 작은 어머님, 예, 큰 작은 어머님. 큰 작은 어머님. 예. 그러한 그 경제적인 도움도 참 없이 아쉬우셨겠는데 어려웠죠. 그러한 그 경제적인 여건을 어떻게 해 나가셨습니까? 뭐 제가 소문 듣기에는 날품팔이도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뭐 결혼하고 처음에는 그때 시대에는 그런 어려움 안 겪은 사람 없어요. 시골로 결혼을 했으니까요. 제 그때 남편이 군인 가셨고 아하. 또 그때에는 뭐 시골에서 뭐 날품팔이 안 하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30여 년 30년 전에. 예, 네. 전후니까요. 그렇죠. 전쟁 끝내고. 예. 예, 그러셨군요. 그럼 그 날품팔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제 밭도 메고 생전 남의 집에. 예, 해보지 못하던 그 홀태질이요. 배 네. 홀태질 같은 것도 하고 그냥 나름대로 남만치 못하니까 남이 쉬지 않을 때도 그냥 열심히 그냥 하죠. 뭐 그냥. 제가 알기에는 정 여사님은 부잣집의 고명딸이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부잣집 딸도 아니죠. 뭐. 근데 날품팔이 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런 거는 부담을 안 느꼈어요. 현실에 입각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 신념뿐이니까 그것이 뭐 어떻다 이런 건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그리고 낮에는 이제 날품팔이 하셨다 하지만 밤엔 또 삭바느질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뭐 바느질은 잘 못하고요. 그때는 이제 시집가는 색시들이 수혜점에서 이렇게 사질 않았어요. 네. 이제 시골로 시집을 가니까 학교 시절에 이렇게 조금 배웠던 수들, 그래서 뭐 그런 수 같은 거를 놓고 이제 남편은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했죠. 주경 야독이라는 말은 있지만 참 낮에 밭 가시고 밤에 또 품팔이 거기에 바느질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위대하신 정 여사님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애쓰시고 무진 노력을 하시고 또 부모님들 공경하시게 애쓰시는 정 여사님이 그 가운데도 저축을 하시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예. 전부 고지가 들리질 않아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 생활하고서 남편 직장을 따라 나와서 네. 아이들 학교 문제로 인해서 이제 대전으로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도저히 6개월 동안을 남편이 벌어오는 그때의 그 공무원들 보수는 너무 박해서요. 네. 생활이 안 돼요. 그래 남편한테 이제 생활 전선에 나서겠다고 하니까 절대 반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부모 모실 적에는 반드시 집에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마음속에 와 닿아서 이제 하숙도 하고 그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남편의 보수를 쓰지 않는 신념을 가졌죠. 그러니까 남편의 보수는 집이 없이 새빵살이를 시작했으니까 그건 집장만을 해야 되고 이제 여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몸이 부서지는 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어려움 없이 하면서 저축을 하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남편도 직장에서 변또를 꼭 싸시고 예, 아이들도 아무리 원거리 학교도 걸어 다녔고 아이들이 점심밥을 싸가지고 학교 간 일이 없죠. 네. 그런 상황으로서 이제 저축을 했죠. 그 저축하시는 액수는 얼마나 돼요? 그때의 적금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라는 액수는 모르죠. 그러시겠죠. 예. 그러나 적금을 드셔서 저축을 하신 거는 확실하군요. 그건 뭐 계속 참 훌륭하십니다.
자꾸 찬사가 나오는데 제가 말이 모자라서 더 보탤 얘기가 없군요. 그 시어머님 간호하시고 시어머님 봉양하신 얘기도 무척 중요한데요. 그 시어머님이 어떻게 편찮으셨죠? 예, 어머님이 아드님 공부 가르치시러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공부 가르치시다가 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아드님 대학 3학년 때 예, 혈압으로 예, 쓰러졌어요. 이제 아들 이제 학비 준비에 혈중을 다 하시다 보니까 이제 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외로 결혼을 일찍 했죠.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요. 아, 그래 이제 결혼은 연애 결혼이신가요? 반연애 반충매죠. 그 어느 쪽이 오빠 친구분 되시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네. 예. 그건 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님 봉양하시면서 여러 가지 참 잊혀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계셨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일 중에 이제 어머님이 한번 제가 장에 가는데 네.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드리니까 고깃국이 좀 먹고 싶은데 그냥 이 말씀만 하셔요. 한마디. 예, 네. 저 환경을 아시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주 머리를 하여튼 뭐 이 아래까지 그게 길러서 올렸어요. 하하. 그래서 그때는 아주 머리금이 참 비쌌어요. 네. 그래서 미장원에 가가지고 그 머리를 잘랐죠. 하하. 머리를 잘라가지고 어머님 꼬리를 하나 사다가 과드린 그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 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셨다면서요? 예.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요. 예. 그 머리를 잘라서 어머니 꼬리 곰탕을 사드려도 한이 없었죠? 한이 없었죠. 아주 오히려 참 흐뭇했었죠. 그게 아마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드리는 사랑이겠죠. 또 존경이겠죠. 그 밖에 또 우더른 모시시면서 배우신 뭐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 계시다고 그러시던데. 늘 어머님 말씀은 아주 작은 아버님 댁에 어른들에게다 나보다도 너희 작은 아버님 작은 어머님들에게다 잘해드려라. 네. 참 자손들이 없이 외로우시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이제 늘 잘해드려라.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님을 아주 잘 모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늘 해주셨죠. 네. 그래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님 친 시어머님 시아버님 모시듯하셨군요. 예. 귀하십니다. 지금 정 여사님 자녀분은 몇이시던가요? 사남매입니다. 사남매. 예. 누구누군가요? 아들 형제, 딸 형제. 아들 형제, 딸 형제. 예. 그럼 저기 나온 사진이 누가 맨 위입니까? 가운데 녀석이 제일 큰 아들이고요. 키 큰 사람. 예. 어. 그 앉아 있는 녀석이 작은 아들이고, 네. 그 옆에 저희 아버지 뒤에 서나이가 큰 딸이고요. 아하. 그쪽에가 작은 딸입니다. 예, 작은 딸. 예. 그 양녀도 한 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양녀는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양녀는 원래 남편하고 둘이 우리가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 네. 어린 아이를 하나 길러서 잘 가르쳐 보자. 자기 친 자녀분이 있는데도. 예, 이제 둘이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네. 이제 시골에 그 참 환경이 올 데 갈 데 없는 그런 아이가 있어서 제가 데려다 길렀습니다. 몇 살 때 들여오셨습니까? 그 녀석을 9살 먹던 해에 데려왔어요. 저 사진인가요? 예, 그게 아주 운동복을 입고 경쾌히 찍었는데 누구 둘이 찍었죠? 이제 엄마인 저하고 이쪽이 엄마시군요. 예, 이제 저희 아버지 연구소에 어린이날이면 꼭 행사가 있어요. 연구소에서. 그래서 네. 그 행사에 데려가서 지금. 네. 이 사진은 어느 장면입니까? 진저 학교 갔다 와서 뭐 시험 준비를 한다고 엄마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것 좀 조금 봐주는 시간이었죠. 아하하. 아주 다정하신 기쁨의 시간이었군요. 그렇게 시부모님 또 시삼촌들 다 모시시면서도 저렇게 양녀까지 하실 만한 기력이 계시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양녀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꼭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기 전에 제가 학교 시절에 그 6.25 사변 직전에 그 수원에 3.1회 유관이 있어요. 네. 거기에 참 많은 그 고아들을 봤을 때 제가
나도 꼭 그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속에 가진 게 있었죠. 아하. 그러나 제가 그 봉사를 못하기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맡아야 된다 하는 그 마음에서 했습니다. 역시 그 어렸을 때에 느끼셨던 그 기가 막힌 사정 그런 것을 꼭 실현하시고 마셨군요. 정 여사님께서는 친가족 외에 다른 식구들에게도 많은 정성을 쏟아오셨는데요. 그 자녀분들 지금 그러니까 5남매 꼴이 되는 거예요. 예, 5남매죠. 꼴이죠. 예. 그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습니까? 교육은 뭐 특별하게 가리킨 교육은 없고 네. 교육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 아이한테 기운이 됐다면 국민학교 3학년 때 큰아이가 5리길이 넘는 시골 학교를 갔다가 아프다고 그냥 왔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원래 결석은 그건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프다고 그냥 조퇴를 맞고 와서 제가 가을인데 배밭 심어놓은 날이었어요. 네. 일꾼들도 많이 얻어가지고 배에 홀태질을 하는데 갈퀴질을 하고 이렇게 거친 거를 고르고 있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와서 아픈 건 고사하고 결석하고 이제 조퇴하고 온 것이 네가 학교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머리 정신적이 있으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네가 여기서 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내 앞날에 큰 장애다고 갈기자루를 사정없이 팼어요. 하여튼 그래서 학교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랬더니 학교를 가니까 다 끝나고 청소를 했다고 선생님이 데리고 오셨어요. 아하. 그것이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녀석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강의 시간 한 번도 뺀 일이 없어요. 그 갈퀴자리로 때리신 것까지는 잘했다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제가 이해할 수 있군요. 뭐 요즘은 때리지 않고도 다 말 잘 듣지만요. 그 아드님이 지금은 어디 가서 있습니까? 지금 유학 가 있습니다. 어디에 유학 갔습니까? 텍사스 주립대학의 달라스시에. 역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정신을 길이 받들었군요. 예, 공부 잘하고 있겠죠. 지금 자녀분들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건강들이 좋아요. 네, 혹시 자녀분 가운데 뭐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 작은 딸아이가 5살 먹던 애 소아마비로 큰 시련을 겪었었죠. 아하. 그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근데 한 5년 동안 기도하면서 여하튼 약을 치료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네. 근데 5년 동안에 완전히 나서 이제 네. 중고등학교 때 계속 달리기 선수예요. 소아마비가 달리기 선수가 됐다. 예. 아니 정 여사님 오늘 참 모시길 잘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군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소아마비의 따님을 달리기 선수까지 고치실 수가 있었습니까? 무슨 비방이 있었습니까? 저한테는 특별한 비방이 없고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비방밖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아시는군요. 예. 예. 그 비용이 모자라서 무척 애를 쓰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때는 이제 시골에서 생활할 때인데 막연했죠. 네. 그래서 병원에서 여기저기서 다 소아마비라고 진단이 나렸을 때 이제 앞이 캄캄해서 어머님한테 남편한테 도저히 예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봉급으로도 그 농사의 소득으로도 안 되겠어서 제가 보따리 장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네. 행상을 하겠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양반집 며느리가 보따리 행상이 뭐냐고 얼마나 꾸지람을 하시는지 뭐 열흘이 넘어가도 뭐 허락을 안 하셔요. 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딸은 고쳐야 되겠는데 논을 팔으라고 그러셔요. 그럼 그 어머님이 그 논을 장만하시고 당신이 반신불구의 그 풍증으로 쓰러지셔도 그 논을 지키시고 아들 대학을 가르치셨는데 아하. 제가 자식 때문에 그 논을 팔을 수가 없죠. 아하. 그건 어머님의 소중한 그 아주 유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네. 그러면 제가 눈을 팔아서라도 딸아이의 병은 반드시 치료시키겠습니다. 한 아이가 건강치 못하면 전체의 가족이 불행이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뒤에서 어머님하고 남편이 승낙을 하셨죠. 그 눈을 파시겠다고까지 하셨군요. 그렇죠. 그렇게 맞섰죠. 어머님이 승낙을 안 하시니까요. 그러나 가정 형편은
그 소아마비의 따님을 고칠 만한 경제적인 형편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골에서 그런데도 시어머님이 고집을 하셨군요. 양반집 며느리가 그렇게는 안 하는 거라고 아주 뭐 완강히 반대하셨죠. 당시에 역시 양반은 양반이셨군요. 네. 그래서 행상을 하셔서 비용을 대셨군요. 조금 보탰죠. 참, 그 얼마나 마음 쓰라리고 또 답답한 경우였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용케 지혜롭게 넘기실 수가 있었군요. 어른들, 시어머님, 또 시삼촌, 시숙 부모님들이죠. 네. 작은 아버지 부모님들 그렇죠. 예. 그 양반들 네 분을 모시고 그러셨는데 그렇고 또 이 소아마비의 따님을 위해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눈을 뺄 마음까지 가지셨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고깃국을 위해서 머리를 잘라 바르셨는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또 동네 이웃어른을 모시기 위해서 양로원에 자주 가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큰 일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양로원은 어디를 가셨습니까? 양로원은 그 대전에서 조금 외곽에 있는 성해양로원이 있어요. 지금은 네. 대전시로 편입이 됐어요. 네. 그 양로원에를 다녔어요. 한 16년째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 제가 그 불구의 노인 부모님들을 모시다가 보니까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 어른들을 찾아뵙고 정말 물질로 도와드리지는 못해도 네. 말벗이라도 음흠. 그저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이렇게 가서 대화를 해드리는 것이 정말 마음속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처음에 시작한 것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가셔서 대화 외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대화 외에 이제 편찮으신 분들 네. 이제 방문해서 예배도 봐드리고 아하. 또 이제 그분들이 제 생활이 이제 여건이 나아져 가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제 계획하면서 늘 이제 잡수실 것도 그저 1년에 한두 번씩 해다 드리고 또 남들이 입지 않는 옷을 다 이제 걷어다가 아이들하고 다 정리하고 빨고 해서 이제 또 자동차로 실어다가도 드리고 네. 그럼 양로원에 계신 어른들이 제일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제일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네. 먹을 것과 사랑과 어느 것을? 먹을 것은 먹을 것과 사랑과는 차원이 틀리죠. 그렇죠. 정말 와서 손 한 번이라도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잡아주는 것하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잡아주는 것하고 그분들의 그 표정이 틀리셔요. 아. 그리고 이 떡 한 접시 드리는 것하고 어머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하고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차원이 눈물이 흘릴 정도로 틀려요. 그렇죠. 예. 역시 양로원에 계신 어른들 다 우리가 모셔야 될 어른들이시죠. 예, 예.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신 어른들. 정말 지금은 예, 너무나 참 선배 시민으로서 양로원에 가서 쉬시는데 참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윤상이 그 말씀 드리니까 가슴이 참 뜨끔하고 저 자신이 몹시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군요.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양로원을 방문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정윤사님이 얻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양로원에 다니면서 그 어른들한테 얻은 것은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네. 제가 살 붙이도 피 붙이도 아닌데 저만 가면 딸 자식이 왔다고 그 손을 서로 만져보려고 하는 그 사랑. 네.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외면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두려움. 그분들의 그 고귀한 그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얻었습니다. 하, 그러셨군요. 참 세상에 누구보다도 정윤사님은 행복하신 분이군요. 예,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그 사랑을 몸 깊숙이 느끼실 수 있는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또 경로당도 가신다는데 경로당은 어디에 있는 어느 경로당? 저희 동네에 있는 경로당이죠. 네. 거기에는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는 뭐 그냥 추운 겨울 되면 연탄 좀 사드리고 네. 또 봄 가을에 야외에 나가시면 또 쫓아가서 이렇게 식사 대접도 같이 도와드리고. 경로당이면은 정여사님 사시는 이웃의 어른들이 예. 모이시는 데군요. 예. 그 어른들은 다 참 자녀분들이 계시겠죠. 그러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저 틈틈이
그 이웃어른을 친히 모시시는. 가까이 계신 분을 모시는 것이 자녀들한테 본보기가 되겠다 하는 그 신념으로 동네 어른들을 그저 잘은 못 모셔도 네. 그저 음료수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그저 네. 조금이라도 들고 가서 그저 대화로 나눠드리고 네. 그러죠. 그 이웃의 한 분, 조복순 여사께서 여기 나와 계십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같은 동네 사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예.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예, 대전 중구 탐방동입니다. 네. 거기서 오래 사셨어요? 예, 오래 살았죠. 그 양로원을 자주 가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정강조 여사님이 거기 가시면은 노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예, 아주 친딸 온 것보다 더 반가워하고 네. 아주 우리 큰딸 왔다고 네.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뭐 말도 못합니다. 네. 그 반면에 그 자기는 생활 속에서 자녀들은 참 요새 현대 자녀들을 얼마나 부모님들이 잘 키웁니까. 네. 그렇지만은 그 자녀들한테는 도시락 하나 싸는데 계란 하나 툭 해서 붙여주지 않아도 네. 그 때로 언제 그 사계절을 따라서 계절이 맞는 그런 그 식료품 같은 것 또 떡을 몇 말씩 혀가지고 그렇게 실어다 드리면서 봉양하는 거 그런 거 볼 때 참 이웃에서 눈물 겨울 그런 것이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다 무슨 행사 때면은 자기 나름대로 그저 숨은 봉사를 그렇게 하죠. 그저 쌀을 뭐 한 마를 이고 두 마를 이고 떡을 해서 친히 이고 댕기면서 가정 방문을 그렇게 하는 걸 볼 때에 참 이웃의 한 사람으로 너무도 참 그 사람은 칭찬할 사람이다. 제가 그런 것이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참 자녀의 소개가 있었지만은 그 자녀들이 현대 아이들이지만은 그 피부암으로 앓는 할머니 방에서 네. 친히 같이 잠자리를 하고 네, 같이 손자들이요? 그렇죠. 손주 손녀가 그 같이 어머니 간호하는 걸 따라서 하는 걸 볼 때에 그 어머니가 효도하니까 자녀들도 그렇구나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저 정여사가 목에 그 저기 종양이 있을 때 그러면 최소한 누구의 생명보다 내 생명이 제일 귀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잠시라도 그 참 할머니를 양원에다가 저기를 하시고 당신의 생명이 중요한 거다. 응? 할머니의 생명도 중요하시지만은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그분보다는 당신이 더 저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잠시라도 그런 것이기를 해볼 수 있는 권면도 제가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 제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분을 딴 데로 옮길 수는 없다. 그랬을 때 참 눈물겨운 그런 저기가 너무도 정말 많았어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일을 잘 감당해내신 분입니다. 동네의 큰 자랑이겠어요. 아 자랑이죠. 네. 노인들도 모이시기만 하시면은 그 자랑하시고 그저 자기네 집이 참 행사가 있으면 식구들은 저기에도 양로원에 또 이웃이 아픈 분들 그런 데 가서 기도를 해주며 자식 것을 권면하고 그 믿음으로 사랑과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한 분이라고 자랑이 소개할 끝이 수 있습니다.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여사님이 대전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약 20여 년 가까이 됐죠. 20여 년. 그런 정 여사님이 대전에 사신다는 것은 대전의 자랑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는 것은 더욱더 큰 자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시는 집은 언제 어떻게 장만하셨습니까? 지금 사는 집은 지금 한 7년 가까이 됐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저축을 해서 아하. 이제 내 집 마련을 한 거죠. 저축을 그렇게 해서 예. 내 집 마련하셨고. 예. 그 집을 장만하시기까지 뭐 여러 가지 뒷얘기들도 있었고 노력하신 말씀도 있었겠는데 한 말씀 들려주시죠. 집을 짓는데 이런 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직접 새벽에 일어나서 몸빼 입고 모자 쓰고 네. 직접 가서 이제 물건 사나르면서 그 집을 이제 일꾼들하고 같이 짓는 거죠. 뭐. 손수 지셨군요. 예, 이제 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시면 뭐 11시, 12시까지 이제 같이 야방하고 뭐 이제 그렇게 지었죠. 뭐 집을. 정 여사님이 그 위대하신 일을 하셨는데요.
어른 섬기시는 일, 자녀분 키우시는 일, 양녀하신 일, 더욱이 이웃의 어른을 공경하시는 일은 위대한 일인데 이러한 일을 혼자 하실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뒤에서 도왔습니까? 남편이 뒤에서 도우시죠. 그렇죠. 제가는 못하죠. 그렇죠. 예, 남편이 말씀은 안 하셔도 그저 먼 밑으로 바라보면서 그저 제가 하는 일을 그저 은근히 도와주시는 거죠. 말씀은 안 하셔요. 네, 은근히. 남편의 힘이 없으면 제가 무슨 일이든지 못하죠. 그걸 꼭 믿으시는군요. 그러면요. 그러한 그 정광주 여사의 뒤에 숨어서 애쓰신 남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정혜실 아나운서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신 데는 바로 남편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감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하는 일이 없습니다. 두 분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8년 근 30여 년 돼갑니다. 오래되셨군요. 지금 자녀들은 모두 4분이라 그랬죠? 네. 그리고 양녀까지 5요. 네. 근데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점에 특히 중점을 둬서 키우고 계십니까? 글쎄요,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남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집 오셨을 때 그 시부모님 말고도 여러 시댁 어른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그건 참 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자기 부모도 모시기 싫어하는데 제 자신 저야 참 친살부치지만 집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반대하는데도 무릅쓰고서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고생하실까봐 반대를 하셨군요. 물론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 여러 시댁 어른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았을 텐데요. 그걸 잘 견디고 오히려 부모님들을 잘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죠.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커주기를 바라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웃에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할 사람, 이런 사람이 돼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자녀들이 큰아드님 경우에는 결혼하고 나면은 어떻게 같이 사실 생각이세요? 네, 제 자신의 생각으로는 같이 살고 싶은데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네, 아마 반드시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참 무척 고생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지금 앞에 계신 부인께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글쎄 부인을 칭찬한다는 것은 팔불출이라고 해서 저는 부인 칭찬을 안 씁니다만 굳이 말을 하라고 하시니까 한마디 칭찬을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자신이 약할 때의 자기 힘을 분별할 줄 알고 또 두려울 때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좀 너무 고통받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 자신이 너무 도와주지 못한 것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글쎄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여사님이 남을 위해서는 참 살을 깎으며 뼈를 깎아서 봉사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에 참 온 지극한 정성을 다하셨는데 본인 자신의 건강에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듣고 그냥 놀랐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목에 종양이라고 그러셨죠? 예. 지금 괜찮습니까? 예, 지난 7월 2일 날 서울대학병원의 노관택 박사님한테 대수술을 받았어요. 네. 그러고서 지금은 많이 이제 말도 할 수 있고 많이 좋아진 상황에 지금은 건강합니다. 참 천만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게 말씀 못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시기가 어려우셨겠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참
참 이렇게 좋은 일 하시니까 다 위에서 도와주시죠. 예,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정말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네.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제 생명이 살아나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도 많이 타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끄럽습니다. 어떤 상들을 어떻게 타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효부상이라고 주시는데 저는 한 일도 없이 탄 것 같아서 네. 저 상패는 언제 타신 겁니까? 저거는 성해양로원 원장님이요. 네. 그 이제 한 12, 3년 동안 계속 제가 이제 돕고 할 때 거기에 저 교회와 이제 네. 식당을 지었어요. 이제 거기에 네. 제가 이제 식탁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강대상 아. 이런 걸 좀 마음 먹고 이제 봉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 봉사? 입당 예배 아니죠. 양로원 양로원. 봉사죠. 양로원 노인들의 교회죠. 이제 노인들의 교회. 예. 네. 그때에 이제 탄 거고요. 네. 저 표창장은 언제 타신 겁니까? 지난해에 도지사님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뭐 당연히 받으실 거 받으셨는데 참 뵙기에 몹시 부럽습니다. 저 상은 언제 타신 겁니까? 저는 유경수 여사 추모 사협 그 추모 협회에서 네. 네. 주신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 밖에도 많은 상을 타셨는데요. 다음에 보여주실 저 상장은 언제? 감사장이군요. 그건 아마 아들 녀석 학교에서 아마 장한 어머니 표창을 장한 어머니. 예. 예. 저거는 뭐 효부상이 돼. 예. 효부상이죠. 예. 도의 정신 앙양 회장인가요? 예. 예. 네. 저거는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님 상입니다. 딱 상장에 하나 빠졌군요. 남군이 주실 위대한 아내상을 하나 타셔야 되겠는데. 여기 나오신 여러분께서 정 여사님 말씀을 잠시 나눠볼까 하는데요. 질문을 좀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물어보시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물어보실 분. 여기요, 네, 물어보시죠. 지금 정 여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며느리로서 또 정 여사님과 똑같은 또 여성으로서 정말 부끄러워서 말을 이을 수가 없군요. 정 여사님께 고개를 숙이면서 그동안 정 여사님께서는 어른들을 모셔오면서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것과 또 반대로 어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었다면 저희가 좀 알고 싶은데요. 제가 어른들을 모시는 그 여러 어른들을 모시는 과정에서 가장 좋아하신 것은 네. 당신 곁에 제 방에 앉았는 게 아니고 잠자리 들으실 때까지 당신 곁에서 옛날 얘기도 해드리고 그저 매일 한 얘기라도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그저 손발도 주물러 드리고 그저 얼굴이라도 쓰다듬어 드리고 그걸 아주 제일 좋아하시죠. 또 제일 싫어하시는 건 어디 나갔는데 꼭 볼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살림하는 사람이니까 꼭 나갈 적에 작은 어머님 저 지금 30분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 1시간도 될 때도 있고 2시간도 될 때도 있어요. 의외로. 그때 들어오면은 그건 뭐 화가 나시고 제일 싫어하시고 그때는 안 쳐다보세요. 노염이 나셔가지고요. 네. 그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이 계시면 한 분만 더. 네. 친부모님과 여러 시댁 어른을 함께 모시는 분으로서 핵가족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 핵가족 세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과 같이 한 지붕 밑에서 한 솥밥을 먹어야 서로의 그 진실함의 사랑이 이어졌을 때에 효도도 할 수 있고 부모의 사랑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핵가족 그 세대를 아주 절대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그럼 핵가족 제도가 효도나 혹은 사랑의 이건 결핍증이죠. 결핍증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정 선생님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왕 나오신 김에 가족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라도 해보시죠. 예를 들면 제일 가까우신 분이며 제일 도움을 주신 난군이나 혹은 자녀분들에게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남편이 고맙고요. 네. 또 엄마에게 불평 한마디 없이 엄마의 치료를 같이 도와준 딸과 아들들 다 고맙죠. 즉 그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 혼자로는 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조 여사님은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는데 앞으로 꼭 이루고 하고 싶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네. 제가 할 수 있는 그 봉사가 있다면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참 그 1시간 동안 정 여사 말씀을 쭉 들으니까 마음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대한 효도,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공경, 이 모든 것이 아마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주의와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을 더욱더 살찌고 보람되게 해주는 듯 싶습니다. 오늘 정광주 여사님, 아마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효부라고 하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정 여사님께 경의를 표하고 오늘 이 말씀, 이것이 아마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정광주 여사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